지난번 서울역 집회를 했을 때는 우리 딸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아내도 백신을 맞고 유방암이 발병해가지고 6월 달에 이 방사선 이 치료를 끝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딸아이가 우리 집사람의 그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거든요. 딸아이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 7월 달에 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에서 여기 서울로 오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북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터미널이 이 서울로 남부터미널로 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북청주에서 청주공항을 들렸다가 보통은 오창에 있는 터미널에서 북청주역에서 터미널에서 사람을 태우고 이 남부터미널로 오는데 청주공항에서 오더라고요. 청주공항을 잠깐 경유를 했는데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에요. 규모도 꽤 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흑자를 내는 이 공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도 그렇지만은 주차장에 차 댈 데가 한 곳도 없더라고요. 꽉 찼어요. 서울은 마찬가지겠지만은 청주공항도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전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언제쯤 다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정말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주를 왔습니다. 그런 어떤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굳이 꼭 우리를 알아주진 않아도 돼도 반드시 백신이라고 하는 어떤 유해 물질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꼭 커다란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은 반드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람 얘기하다가 잠깐 공항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유방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 집사람의 생활 모습을 보면은 전혀 암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활동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하다못해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해서 운동 교사 자격증도 상급을 땄어요. 그 정도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단지 건강검진을 했을 때,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오른쪽 가슴에 약간의 물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웬만한 분들 많이 이 물혹이라든가 이런 어떤 결절 같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의 물혹은 절대 악성 종양이 될 수 없으니까 안심하고 생활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 무록이 선종이 커질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커지면은 그것은 절제 수술을 해서 없애면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거를 이제 믿고 안심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 9월 10일 날 우리 딸아이와 똑같은 백신을 맞았어요. 모더나 백신을 로트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가슴 겨드랑이부터 해가지고 이 오른쪽 가슴에 커다란 모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 다급하고 위급했다는 걸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 종양으로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작년 1월 달에 조직 검사를 한 번 했을 때 그것이 양성 종양이라고 선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려 8개월 동안 0.3cm가 자랐어요. 근데 백신을 맞고 3개월 동안 무려 0.8cm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담당 그 주치 원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의사 양심상 자기가 백신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는 못 해주겠지만 자기가 진단서에는 명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들고 막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는 없더라도 그냥 진단서에만 명시를 해주고 이상 반응 신고는 해주겠다. 고맙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 방사선 치료까지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3주 전에 그 보건소에다가 그 피해보상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접종병원으로 전화를 했는가 봐요. 접종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청주에 있는 김숙자 소아청소년 병원인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어떠냐고 지금 상태가. 그래서 치료를 받고 괜찮다.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 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의사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백신이 그렇게 위험하네. 그러니까 의사인 본인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백신이 그렇게 위험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네 병원에서 접종받은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이와 같은 어떤 문제로 보건소에서 전화 연락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만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보건소에 물어봤어요. 아니 보건소에서는 여러 피해 치료비 신청을 할 텐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로 신고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대요. 어떤 병명인지 또 그 다음에 유방암이 그렇다라고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도 많대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보상 신고를 하면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기본 6개월이 아니라 더 많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해 주시다. 그래서 상당히 많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는 모 병원에서 신문 기사에 기사를 냈어요. 그 원장이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은 백신 맞고 자기네 병원으로 찾아오는 피해 사례 환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유방암, 두 번째가 대장암이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암에는 백신이 다각도로 영향을 아주 긴밀하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딸아이 그 병간호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코백회 말고도 제가 가입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모임에는 우리 코백회 말고 나가서 활동하는 모임이 아니라 카톡상에서 모여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방이 있는데 거기에 혈액암 환자만 그 가입되어 있는 방이 한 200명이 넘게 있어요. 아니 12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 120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는 그 카톡 그 방에는 얼마 전에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이식수술을 받았다가 재발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식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백신을 맞고 백혈병이나
림프암에 걸려서 치료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쉽게 안 낫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백신을 접종해서 백신 물질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은 지금의 백신 치료를 하는 어떤 이와 같은 과정 자체를 더 힘들게 하거나 더 늦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백혈병만 걸리고 그 다음에 림프암만 걸린 사람들은 그나마 기존에 있는 치료 방법으로 손쉽게는 안 되더라도 수월하게 치료를 거쳤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말은 백신을 맞고 이와 같은 혈액암에 걸린 사람들은 더 오랜 기간뿐만 아니라 재발의 위험성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통계 조사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사실이죠. 여기에 어떤 분이 질병청이고 보건소고 지방의 구청이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혈액암에 걸린 사람들의 통계 조사를 발표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질병청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관이 다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혈액암이라는 이 암은 질병청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니래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 자료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 잡힌 사람들을 통계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답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집에 있으면서 외국의 어떤 그런 논문이나 저서나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 기사에 보게 되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혈액암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수천 명이 넘어요. 수천 명이 넘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와 같은 발표 자료가 나오면은 누가 그런 내용을 기고를 하면은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통제해버려요.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않도록 통제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혈액암이라는 병은 지금의 이와 같은 어떤 급성 백혈병이나 림프암과 같은 이런 병은 반드시 백신 아니면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병이 아니라 최근에 발병된 그런 같은 어떤 그 환자들은 백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피켓을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알리지 않으면은 일반 국민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백신은 혈액암도 일으키고 다양한 각종 암도 일으키고 질병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 혈액암에 12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백신은 혈액암에 아주 밀접한 인과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는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똑같은 국민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소수라고 해도 국민임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백신은 반드시 우리 몸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의학적으로 백신을 분석을 해보니까 백신에 의해서 중대한 중증 질환은 반드시 발생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험성이 누군가에게 나타날지는 분명히 꼬집어서 얘기해 줄 수는 없다. 그분이 분명하게 자기 논문에다가 거기다가 저술을 했어요. 백신은 분명하게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데 누구한테 반드시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백신 때문에 피해를 안 입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